부결 원보이스 하지만 자율 그리고 익명투표. 3월도 방탄 국회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억울함을 항변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샅샅이 잘 봤는데 구속 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당사자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조금만 도움을 준 사람의 아들도 수십억씩을 받았는데 제가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저씨 맛있게 드세요. 이재명 대표의 항변은 간단합니다. 영장 봤는데 내가 1원 한 푼 받았다라는 내용 있냐? 한 줄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항변이었습니다.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볼 텐데 먼저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께서는 조금 전 이재명 대표의 이 억울함 항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22년 동안 판사 생활하면서 22년이나 판사셨군요. 네, 법정에서 많은 피고인들을 봤는데 네. 피고인들은 다 억울해합니다. 아, 피고인들은 네, 다 법정에서 억울해한다. 것 자체가 굉장히 억울해해요. 예.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의 말은 내가 뭐 이런 상황이 된 게 좀 억울하다. 뭐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경위는 뭐 어쨌든지 간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이제 억울하다. 뭐 이러한 뭐 소위 말하는 입에 발린 변명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돈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뭐 기소된 그 영장 청구 사실에는 없습니다만 428억 그 약정 부분은 추가 수사를 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잊으신 것 같은 게 성남 FC 사건은 직접 돈을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이 성남 FC 구단이 5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예. 좀 받았다는 거. 제3자 뇌물 수수거든요. 원래 제3자 뇌물이라는 게 본인은 안 받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돈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3자 뇌물 수수는 본인이 안 받았을 뿐이지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제3자가 이익을 보게 한 거. 왜 본인이 그게 돈을 안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런 면에서도 참 꼬리 자르기 변명으로 저는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가장 이제 중요한 이번 그 구속영장 사실은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의 이 핵심 네. 몸통이 누구냐 사실 이제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결국은 뭐 돈을 내가 이걸로 인한 대가를 받는지 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대장동 게이트, 이 대장동 일당에게 4,044억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남겨준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 그렇게 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900억 정도의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이 사실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사실 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영장 청구 사실에 있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자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표다. 그래서 본인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해서 이게 억울하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남시에게 돌아갈 이 이익을 오히려 대장동 일당에게 줌으로 인해서 성남시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 이게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본인이 돈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억울하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면에서도 참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분이다. 이분이 대선 후보에 나선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아시다시피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 이 대표가 본인에 향한 영장을 봤을 때, 분석해 봤을 때 뭐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했고 22년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이 영장을 봤을 때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 억울하지 않은 피고인은 없다. 분석이 참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의총이 있었죠, 전용기 의원. 네. 의총에서도 이 영장을 꼼꼼히 좀 민주당 의원들, 뭐 율사 출신들이 많으니까 검토해 봤을 텐데 전주혜 의원 분석 들으셨잖아요.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판사가 밤새도록 이 영장을 공부하고 정말 이거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민주당의 판사 출신이라면 이탄희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
아닙니다. 그 아니, 말고. 김승원 의원하고 김승원 최기상 의원하고 그러니까 다른 부장판사 출신들이고 최기상 의원은 예. 부장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들이 영장을 꼼꼼하게 지켜보고 나서 이거 PT를 했습니다. 아 그래 의총에서. 그래서 의총에서 PT를 했고 실제로 이거 어떤 문제가 있고 얼마나 검찰이 무리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라던가요? 그러면서 당연히 구속 요건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돈을 줬다라는 사람 부분도 없고 그 사람도 없고 일단은 범죄자들의 증언 정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구속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판결을 받으면 그때 구속을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구속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그 포토라인에 세우고 범죄자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모습 밖으로는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의원들의 자유 토론이 있었던 것이고 두 분 정도의 자유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을 총의를 모아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구속 요건 자체가 안 되고 구속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망신주기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또 변호사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골무는 왜 끼고 나오신 겁니까? 왼손에. 아니 그 제가 구속영장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영장 보면 많으니까 이거 네네.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원래 일할 때 끼시는 겁니까? 아니 이게 조그매가지고. 네네. 아니 그러면 네네. 지금 민주당의 판사 출신, 부장판사 출신 의원 두 분이 어제 의총에서 이 영장을 분석했는데 구속 사유가 아니다라는 분석을 했다라고 또 전용기 의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줬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영장을 봤더니 구속 사유가 안 된다. 그럼 네네. 영장 실질심사에 가면 기각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도 뭐 변호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 출신 그 의원님들도 다 보셨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꼼꼼하게 안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꼼꼼하게 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봤거든요. 이렇게 막 넘기면서 일단 첫 번째 428억 제가 찾았어요. 그 구속영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 제가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 뇌물죄를 그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해도 뭐 어차피 영장 나오는 거는 그 문제 없으니까 이제 방탄이 안 돼서 그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 가면은 뭐 이 정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영장이 나오니까 추후에 이제 뇌물죄로 추가 기소하면 되니까 안 한 거지 못했던 것이다라고는 제가 생각이 안 되고 그다음 제가 제일 그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은 성남 FC예요. 성남 FC 여기 구속영장 청구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냐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 1화를 무턱대고 인수했대요. 무턱대고 인수했는데 성남 1화를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 성남시 예산을 아무리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성남 이름이 들어간 축구단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주 큰맘 먹고 인수를 했는데 부도가 나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성남 FC 인수해놓고 그 자리에서 부도가 나면은 당시 시장으로서는 얼마나 망신이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남시 입장에서는 뭐 두산이든 네이버든 그런 그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라도 돈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33억 5천만 원 여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또 돈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을 법리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기술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뭐 이렇게 간접 증거 그냥 전문 증거 진술 증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뭐도 있냐면은 보고 자료도 있고 공문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회의 자료도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영장 안에 네네. 뭐 공문 자료나 이메일 자료, 회의 자료들도 언급이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은 여기에는 이제 증거까지는 안 돼 있는데 네.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검사들이 다 보여주고 그걸 또 반박하는 변호사들의 자료가 뭐 수천 페이지가 들어갈 텐데 그런데 어쨌든 검찰은 이러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그것을 야당에서는 애써 그냥 뭐 타조처럼 눈을 감고 그냥 보려고 하지 않는지 전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되고 참 제가 이렇게 법조인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뭐 제가 참 자괴감이 든다라고나 할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상황은 직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예, 조영진 변호사님 의견이고 정리를 하자면 양당에서는 일단 청구된 170쪽 상당의 영장을
분석한 결과 상이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구속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민주당 쪽의 의견과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라는 국민의힘 쪽의 분석이 다른데 요건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에 왜 안 가느냐라는 논란이 예상되는데 만약에 구속 사유가 불충분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될 것인데 왜 출석을 하지 않느냐라는 아마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체포 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부의 방어권이다라는 논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재 의원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장을 보고 이게 영장인가요?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지금 아까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진짜 코미디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영장인가요? 이게 한 17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이 가져오신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보고 지금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러면 이게 범죄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민주당의 얘기는 아니면 그냥 그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이거 하나 얘기 듣고 결국은 이 범죄 사실이 소명이 안 된다는 건지 그러니까 범죄 사실의 구성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걸로 봐도 아니면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안 된다는 건지 그거를 좀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읽어보면 범죄 사실을 당연히 구성을 하죠. 여기 지금 영장 청구 사실에 보면은 배당, 초과이익 환수, 이러한 추가 배당 건의를 묵살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내가 그렇게 무시한 적이 없다 지금 그 얘기 듣고 이게 범죄 사실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는 영장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판사들이. 제가 영장 심사할 때도 보면 예. 이 영장을 보고 증거를 내거든요. 검찰이 증거를 냅니다. 그러면 증거를 보고 이게 범죄 사실 소명이 되는지 사실 이거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증거 하나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검찰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뭘 보고 지금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굉장히 이것은 사실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편들끼리 내가 보고 싶은 거 하나도 보고 싶은 거는 다 보고 보기 싫은 거 하나도 안 보고 이러면서 그냥 우리는 영장 청구 사실이 인정이 안 돼.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은 법원에 가서 판사의 판단을 이건 받는 게 맞죠. 전주 그래서 의원께서 그런 면에서 판사할 때 민주당에서 예. 판사 출신 의원들이 PPT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영장 그 판사도 해보셨어요? 네. 영장 심사도 저는 해봤죠. 그런데 예. 판사들이 판단할 때 검찰의 구속영장을 근거로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고 구속유를 판단한다. 당연하죠. 아니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사가 신이 아닌데 증거 기록을 내요. 그래서 증거 기록을 내고 그것을 검토하느라고 사실 뭐 보면은 중요 사건일수록 뭐 새벽까지 그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안 나오는 이유가 증거 기록을 꼼꼼하게 보고 이게 이제 구속에 이를 정도의 소명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까지 영장 실질 심사 끝난 다음에도 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 기록 하나도 안 보고 정진상, 김만배 뭐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뭘 보고 지금 증거 기록 하나도 안 보고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정말 이거는 코미디 같은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고요. 그런 걸로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정말 부결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저는 법치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두 분 의견 들어보죠. 김영주 의원. 글쎄요, 지금 우선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재명 대표의 변명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정혁진 변호사가 이메일도 있고 공문도 있고 이거 증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물론 검찰은 제3자 뇌물죄로 볼 수 있지만 범죄적 접근, 뇌물적 접근을 했다면 굳이 공문과 이메일을 주고받았겠는가. 그리고 성남시도 성남시 나름대로 시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네이버나 두산도 내부 검토를 했을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일을 하면서 그렇지 않고 공문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즉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즉 판사께서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곽상도처럼
그 사건처럼 판단이 그렇게 나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공백이 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은규 의원. 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 뇌물인데 공문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구속용건이 안 되는 것이 증거도 이상한 증거만 들이대면서 이렇게 막 구속을 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유동규 씨도 석방 중이에요. 그리고 남욱 씨도 석방 중입니다. 근데 이재명을 잡아넣겠대요. 갑자기 유동규나 남욱이나 원래는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 이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시켜갖고다가 이재명한테 돈을 다 줄 거였고 대장동으로 2024년에 저 사람들한테 돈 줄 거였으니까 저 사람들 지금 나쁜 사람이에요. 잡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석방이 돼 있고 석방 중에 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되면은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법원에서 결국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속을 받아서 판결을 받게끔 하려면 이 사람이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야당 대표가 어디를 도망을 가겠습니까? 매일 언론에 나오고 어디 사는지도 다 알고 매일 수행비서도 있는 거고 비서실장도 있는데 어디를 도망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데 300번 이상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미 모든 증거 검찰이 다 갖고 있다면서요. 근데 무슨 구속을 해서 재판을 받게 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증거인멸 우려하면서 정성원 얘기를 하던데 제가 정성원 워딩 우리가 우려가 됐다라고 한 구속영장에 있는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 정성호 의원도 신상 발언했거든요. 나 그 사람들이랑 반말하는 사이인데 기본적으로 존댓말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필요한 키워드 적어가지고 나중에 짜맞추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성호 의원도 그러면 나도 중급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무부는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하등의 구속을 시켜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잡아 넣어가지고 우사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이렇게 행정부가 말도 안 되는 사안으로서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방어권이 충분히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장부터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정성호 의원이 나는 정진상 등에게 반말을 하는데 기본적인 키워드를 갖고 검찰이 짜깁기 한 것 같다라는 이 발언도 소개해 주셨는데 언론 보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돌직구쇼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이 검찰 쪽의 반론에 해당하는 입장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